네, 피부생리학 5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피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앞에서 물론 한번 배웠었지만 다시 한번 조금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피부 중에서 관심을 가장 가지고 있는 것이 피부가 보통 표피층, 진피층, 그 다음에 지질층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이제 하지만 바로 표피층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에 대해서 각질층의 구조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각질층에는 각질세포와 각질세포를 갖다가 연결을 해주는 각질세포가 마치 벽돌이라고 하면 그것을 연결해주는 그 중간중간 채워놓은 몰타르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간 지질 또는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같이 설명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세라마이드 이외에도 또 연결하는데 줄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소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했어요. 바로 그래서 교소체라고 하는 것은 표피의 그 세포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교소체가 결국은 세포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줄기의 역할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 얘네들이 분해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붙잡고 있는 고리가 떨어져 나갔으니까는 각질세포가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각질세포의 탈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했었고요. 바로 그러면 이러한 교소체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런 줄기처럼 되어 있는 세포를 연결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느냐. 바로 다양한 분해 효소가 우리 피부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분해 효소들이 이 교소체를 갖다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은 결국 각질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붙어 있고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분해 효소들, 즉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인자, 이런 것들은 각질층의 pH, 또 그 다음에 수분 함유량,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요소들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정상 피부가 보통 pH가 이제 한 5.4에서 5.9 정도의 아주 약한 그런 이제 산성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정상 피부가 그럴 때 가장 기능을 잘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비누로 빡빡 씻는다라다. 비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알칼리성인 그런 이제 그 물질이잖아요. 약알칼리성이라고 그럴까? 그쵸? 알칼리성이 이제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 비누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거나 비누를 계속 씻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피부의 pH가 비누에 의해서 약산성에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알칼리성으로 변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피부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질, 성분, 이런 것들의 이제 활성을 갖다가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각질 교소체라고 하는 각질들을 붙잡고 있는 그 고리를 갖다가 분해를 하게 되고, 걔네들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각질들이 떨어져서 우리 몸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질세포에 이제 교소초가 이렇게 분해가 되면 각질세포의 탈락이 이렇게 손쉽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각질세포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물론 각질세포가 맨 겉에 층에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갔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층이 또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각질세포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나와서 그래서 피부 장벽에 이제 손상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피부의 기능들이 사실 많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질 교소체의 이제 분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지질이라든가 또는 가수분해 효소, 또 당단백질, 그리고 염증세포, 세균, 진먼지, 진드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 또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분비가 되는 그러한 이제 물질들,
그 물질들은 주로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 바로 이 케라틴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각질층을 갖다 이제 이루고 있는 이 케라틴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이 합성이 되어 있는 그런 녀석이잖아요. 그걸 이제 케라틴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단백 분해 효소가 저 교소체 저 고리도 이렇게 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각질이 더 이상 붙어 있질 못하고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각질 교소체가 분해가 돼서 또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분해가 되면 빨리 떨어져 나오지만 각질 교소체가 분해가 안 돼. 또 예를 들어서 그러한 각질 교소체를 갖다 적절하게 분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분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각질 교소체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피부 질환을 갖다 이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대표적으로 많이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피부 장벽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잖아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피부에 그냥 어떤 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드러난다기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각질 교소체를 갖다가 분해하는 분호 효소들이 적절하게 작동을 못한다라든가. 근데 그 각질 교소체를 분해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호르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피부의 어떤 수분 밸런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수분 밸런스라는 거는 또 보습 인자들이 또 영향을 갖다 미치잖아요. 또 그런 것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또 피부가 너무 건조한데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수분을 갖다 쉽게 뺏김으로써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 대부분은 아토피 피부염이 약간 이제 불그스레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형태를 갖다 나타낸 사진이고요. 요 두 번째 경우는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소름이 이렇게 끼칠 정도로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기도 하는데요. 어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선. 여기서 어린선이라는 건 뭐냐면 물고기 어자예요. 리는 뭐냐면 비늘이에요. 우리 영린을 거스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피부에 이 각질들이 떨어져 나가지도 뭐 쉽게 떨어져 나가지도 않으면서 각질층이 아직도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갈라진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결국? 교소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소체가 또 어느 정도는 분해가 돼줘야 각질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데 교소체 자체가 분해가 안 되면은 그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각질은 있는데도 떨어져 나오질 못하니까 저렇게 막처럼, 비늘처럼 형성이 돼 있는 그러한 예를 갖다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건조증이 너무 심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각질세포에 문제도 생기고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진피층,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얘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피부가 딱딱하게 굳는 그런 형태. 바로 이것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태선인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를 들어서 코끼리 피부처럼 이렇게 딱딱해졌다. 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이것도 이제 넓게는 우리가 아토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요. 바로 이런 것들도 결국은 교소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도 이제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건조 피부는 각질 교소체를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진 거예요. 각질 교소체를 갖다가 이제 분해를 해서 그래서 이제 각질층이 쉽게 떨어져 나오면서 밑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이 또 올라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분도 머금고 이러면서 이제 유지를 해줘야 피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장벽 기능도 잘 해줘야 그래야 되는데 효소의 활성이 낮아지면 떨어지지 않아, 이게. 예, 각질 떨어져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각질 교소체를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떨어져서 낮아져 가지고
그래서 각질 세포가 탈락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제 어린 선이라든가 건조증엔 태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각질 교소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스테로이드 계통. 우리가 이 아토피 피부염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자꾸 긁잖아요. 가려웠고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제 또 피부에 문제를 갖다 이제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렵지 않게 이런 것들을 처방하고 그럴 때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들을 갖다 이제 처방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 제제들은 우리 피부에 어느 정도 적절한 그런 어떤 농도로 있을 때는 그래도 도움을 주는데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혈관 확장증이라고 해서 피부 혈관들이 이렇게 노출이 된 것처럼 뻘겋게 보이거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도 화면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혈관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이렇게 이제 보이는 그러한 증상 등도 스테로이드의 그런 부작용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형태로 각질 교소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 교소체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이제 피부 질환들이 우리가 넓게는 아토피성 피부 질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조금 따져보면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질 교소체가 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표피, 우리 이제 표피층에는 또 맨 밖에는 사실은 이제 이 각질층이 있다고 하지만 각질층 밖에도 또 뭐를 갖다가 덮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세포로부터 배출이 된 지질들, 이제 유분들이죠. 유분들이 또 사실은 밖에 이렇게 이제 막을 갖다 이제 쌓고 있죠. 그 유분과 그 다음에 천연 보습인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피부에 붙들려 있는 수분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그렇죠? 우리 피부에 있는 지질 성분이 어떤 계면활성 작용을 하면서 적절한 유화 형태의 그런 막들이 사실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표피의 지질 형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그러한데 세포 간 지질은 또 어떠한 연관성을 또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 표피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이러한 이제 지질 성분들, 기름기 성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피부 내에 존재하는 층판소체 여기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 그런 성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층판소체 이런 것들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얘네들은 어디에 많으냐면은 유국층. 바로 각질층 밑에 투명층. 투명층은 일반 피부에는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투명층은 어디에 많이 존재한다면 요 손바닥 그리고 발바닥 여기에 투명층이 이제 존재한다 그랬죠. 일반 피부에는 투명층은 굉장히 얇거나 거의 없거나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이렇게 나가지만 손바닥, 발바닥을 제외한 그런 부분에는 각질층, 그 다음에 투명층이 없고 과립층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과립층이 있고 그 밑에가 또 유국층 아니에요. 그래서 유국층 상부, 유국층의 바로 위쪽이 이제 과립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유국층 상부인 과립층에서 주로 요 지질은 우리 피부 바깥쪽에 이렇게 이제 배출하게 되는 그런 지질들은 이제 거기에서 주로 이제 분비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과립층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는 과립층에서 유국층 상부를 거쳐가지고 투명층, 그리고 투명층이 없는 일반 피부에서는 그리고 각질층 밖에까지 이렇게 분비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질이라는 것. 그래서 내부의 층판상의 지질이 존재하고 우리 피부 내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립층,
과립층, 그리고 각질층의 연접 부위에서 과립층의 세포막과 융합이 되면서 이런 내용물들이 세포 사이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피부 가장 바깥쪽에는 이제 지질로 이루어지는 얇은 막을 갖다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형태가 이제 되고 있고요. 바로 그게 이제 요 각질층의 저기 이제 바깥쪽인 것이고요. 그 바깥쪽에 이제 지질층 막 안쪽은 이제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저기 교소체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각질층을 갖다 이어주는 이제 교소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각질 형성 세포는 주로 이제 어디에 있어요? 기저층에서 이제 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기저층 상부에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각질 형성 세포를 우리가 케라티노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케라티노사이트 안에는 바로 저렇게 리피드, 지질이라고 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와서 각질을 갖다 형성하는 이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각질들 내에는 어떤 라멜라상의 지질층과 수문층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세포 간 지질 사이에 이제 존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저렇게 이제 요 각질 형성 세포에서 배출이 되는 그러한 이제 지질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라멜라 구조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되고,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갖다가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거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이제 지질의 이제 합성 그리고 대사 과정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이제 각질 형성 세포에서 합성이 된 지질 이런 것들은 유극층 상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층판 소체에 이제 채워지게 되고 과립층을 거쳐서 각질층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각화가 되는 과정에 이제 그 각질 세포가 각화되는 과정에서 지질 성분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을 형성하는 구성을 하게 되는 극성 지질은 각질층의 분화 과정에서 중성 지질로 변하기도 하고, 또 비극성의 인지질은 급속하게 이제 감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들, 세포간 지질 성분들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콜레스테롤 계통이 있고 자유지방산이 있고 세라마이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스핑고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질의 조성은 과립층에서 각질층으로 이제 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콜레스테롤의 양은 크게 변화는 하지 않지만은 인지질이라든가 당화 세라마이드 이러한 양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또 세라마이드로 구성이 되는 이제 스핑고 지질이라든가 자유지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가 있으면서 가장 우리 피부의 표피층의 바깥쪽, 각질층의 또 바깥쪽까지 이제 이렇게 분비가 돼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포간 지질의 종류는 아까 뭐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뭐 더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질의 구조는 층판 소체에서 분비된 내용물이 가질이 아니라 기질 세포 사이, 지질 세포 사이에서 펼쳐지고 연결이 되고요. 이중막으로 이루어진 여러 층의 이제 층판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제 이런 건데요. 바로 그걸 갖다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세포간 지질의 층판 구조가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멜라상의 구조를, 그렇죠? 노랗게 표현된 거는 저거는 이제 바로 이제 지질을 갖다가 이제 나타낸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에 파란색으로 이제 표현된 저쪽이 이제 수분 갖다 이제 포함한 NMF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수분층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요 얘기예요. 피지층이 제일 바깥쪽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분비가 된 피지층은 우리 피부의 요 각질의 바깥쪽에 이제 평소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얇은 막을 갖다 형성을 하고 있죠. 바로 그 막 바로 밑에 이제 뭐인 거예요? 각질층인 것이죠. 그 각질층은
각질 세포하고 그 다음에 각질 사이에 있는 세포간 지질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성이 돼서 벽돌상의 그런 구조를 갖다 이제 이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각질 세포, 그 다음에 세포간 지질, 그리고 이 각질 세포 안에는 바로 또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저게 천연 보습 인자인 NMF들이 또 채워져 있기도 하고 이러한 구조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요거를 다시 이제 다른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피부에 요 각질의 가장 바깥쪽에는 이렇게 피지막들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표현이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 피지가 많이 피부로부터 분비가 되고 그러면 얼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요 T존에 이제 많잖아요. 그렇죠? 요 지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럼 표현이 조금 좀 이상하지만 저속하지만 개기름이 흐른다 이런 개기름이 번쩍번쩍 된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바로 이렇게 피지막을 형성을 하는 거고 그 밑에가 각질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질층은 각질 세포 그리고 그 세포들 사이를 채워주는 세포간 지질. 근데 각질 세포 안에는 천연 보습 인자인 NMF들도 이제 채워져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세포간 지질의 형태는 이렇게 라멜라 구조를 갖다가 이루는 지방산, 그 다음에 수분, 이런 식으로 켜켜로 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질 자체가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럴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각질층은 벽돌과 그리고 그 중간에 채워져 있는 몰타르 이런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다. 이 벽돌에는 그 안에 NMF 천연 보습인자가 있고 이 몰타르라고 얘기하는 세포간 지질에는 여기 표현한 것처럼 소위 세라마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라멜라상의 그런 구조로 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각질 세포들은 또 요 중간에 세포간 지질이 있지만 걔네들을 또 연결해주는 뭐가 있다? 교소체가 있다. 교소체가 붙들고 있으니까는 이게 있으면서 그걸 조절해줘가지고 얘네들이 각질이 떨어져 나오도록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걸 조절하는데 이 교소체에 문제가 있으면 뭐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서 봤었던 것처럼 바로 그 아토피성 피부인 피부 장벽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아토피성 피부인 어린선이라든가 어떤 태선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제 그 형태의 그런 증상을 갖다 이제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각질층 중에서 이제 피지 바깥쪽에 존재하는 이러한 이제 지질들, 피지를 이루는 지질들, 이러한 피부의 지질들은 각질 형성 세포에서 생성이 된 각질 형성 세포에서 주로 배출이 된 거는 표피 지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표피 지질이고요. 피지 세포가 또 이제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피부 안에 보면은 그렇죠? 피지를 분비하는 이런 세포들인데 그 세포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 거는 피지 지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표피 지질과 피지 지질로 구분이 되는데요. 표피 지질과 피지 지질은 또 성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표피 지질의 경우에는 표피 지질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각질 형성 세포에서 나오는. 그래서 세포간 지질을 갖다가 이제 이루는 세라마이드를 갖다 이제 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피 지질에는 세라마이드가 그래서 50%, 지방산이 30%,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15%,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에스터가 5% 이런 형태로 이제 표피 지질, 즉 바로 뭐예요? 각질 형성 세포에서 이제 분비가 된 이제 그러한 성분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피부 내에 존재하는 이제 피지를 갖다 분비하는 피지샘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 피지 지질의 경우에는 또 조금 틀려요, 그죠? 보시면은 피지질의 경우에는 트리글리세라이드 바로 뭐예요? 지방산이잖아요, 그죠? 지방산의 성분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디글리세라이드, 글리세라이드가 또 2개.
그거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2.2%. 그리고 이제 지방산. 그쵸? 16.4%. 예. 그 다음에 스쿠알렌. 예, 이것이 12%. 그 다음에 왁스에스터. 왁스에스터도 꽤 많죠? 25%.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리고 콜레스테롤 에스터. 이런 것들이 대략 이렇게, 이런 그 정도의 함량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각질층에 있는, 피지에서 분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지질들, 이런 것들은 각질 형성세포에서 분비가 되어 있는 표피지질. 그리고, 피지샘이라고 하는 피지세포에서 분비가 되어 있는 피지지질. 이렇게,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유막을 갖다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질층에는 이 세포 안에, 그쵸? 예. 각질 형성 세포, 예. 각질 세포 안에 천연 보습 인자를 갖다 이제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천연 보습 인자에 대해서는, 오늘도 뭐 또 시간이 꽤 됐네요. 그래서 천연 보습 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내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